얼마 전에 특혜로 120억 주식 대박을 터뜨려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진경준 검사가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강력한 보안으로 유명한 메신저로 갈아탔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통화나 카카오톡은 이제 기록이 남을까 봐 사이버 망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이른바 안전한 메신저를 찾아 떠나는 사이버 망명. 첫 시작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는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그 발언 다음 날에 검찰이 이제 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곧장 인터넷 공간, 카카오톡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의 검열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고요. 뒤이어서 실제로 카카오톡이 그동안 검찰의 감청 영장을 받아왔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카카오톡 가입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카카오톡은 위기를 느꼈죠. 당시에 이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 그리고 보안 채팅 기능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나 했는데 올 초에 테러 방지법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법을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이 19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이기도 했죠. 어쨌든 이 사태를 계기로 또 한 번 다시 텔레그램 망명이 속출했습니다. 2013년에 출시된 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메시지 전송의 전 과정이 암호화되는 중단간 암호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대화를 엿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2014년에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영미권의 메신저 40여 개의 보안성을 평가를 했는데 이제 텔레그램은 여기서 7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IS도 텔레그램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보안도에 있어서는 우수성을 평가받는 축에 속합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한테 보낸 URL이 한두 시간 만에 다음 검색에 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채팅방에 올린 URL이 검색 봇에 수집이 됐다. 이 사실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했었는데요. 이제 공개 URL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뢰가 깨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러 방지법까지 통과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의미를 둘지, 그리고 얼만큼 국정원에 협조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테러 방지법의 구조 사망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국정원장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언뜻 보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그동안 이 부분에 근거를 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개인의 통신 자료를 요청을 하면 군말 없이 제공을 해왔고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기업이 이런 유권 해석을 계속 적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톡의 경우는 한참 감청 논란이 불거졌을 땐 이제 영장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들어오자 1년 만에 입장을 철회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드루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테러 방지법은 조지 오웰의 1984와 비슷하다. 텔레그램의 창시자가 대놓고 카카오톡 국가의 법을 비판한 셈이죠.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단체로 바이버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단순히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쓰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사용마저도 정부와 기업을 불신해야 하는 현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앞으로도 우리 개개인의 일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이런 부분이 사이버 망명 사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